개인이 관심을 받아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안에 중심에 관심이 있었고 네. 그 관심을 이제 추구하지만 어떤 사람에서는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관심종자, 관종이라는 단어로 한번 풀어보면 어떨까? 90년생이 온다라는 90년생이 책. 온다. 네, 네. 90년생이 온다. 네. 이 책을 다 들어보시고 읽어보신 분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예. 네, 이 책의 저자님이 지금 옆에 나오셨습니다. 국민저자죠, 국민저자. 국민 저자. 대통령이 네. 추천한 그 책. 문재인 대통령께서 네. 직접 추천하셨던 책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살까 말까 하다가 와 대통령까지 추천한다면 이건 볼 무조건 수밖에 사야죠. 없겠다. 해서 저희 다독다독에서도 다뤘던 네. 그 책의 우리 집에 저자님이 2권이나 있다. 내가 2번 샀어, 세상에. 네. 네. 이 저자님이 새로운 책을 내셨어요. 네. 어떤 책을 내셨을까 되게 궁금해하실 텐데요. 음. 옆에는 전국 빨간차 연합의 발음 정확히 회장이기도 하세요. 하신 네, 이몽택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빨련 회장 이몽택입니다. 와, 그래 전빨련. 네. 네. 정경련의 네. 라이벌. 네. 밖에 빨간차 네, 직접 맞습니다. 되신 네, 거예요. 생각보다 덜 빨갛더라고요. 아, 네. 눈이 와가지고. 아, 너무 재밌었던 게 인사하면서 명함을 받았는데 진짜 전빨이라는 아, 네. 네. 야, 너무. 네, 빨간 차를 타고 다니면 관심 받지 않나요? 네. 그 빨간 차는 관심을 받는데 그 안에 사람은 별로 관심을 안 받아서 네, 생각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새로 갖고 오신 책이 관종의 조건입니다. 맞습니다. 네. 되게 관종하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텐데 오늘은 정말 관종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네. 한번 얘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종의 조건. 네. 네, 어떻게 쓰게 되셨는지. 네. 네. 그 보자마자 이제 어떤 분은 경악하실 제목이고 어떤 네. 분은 흥미로우실 제목인데요. 10년 전에 네. 회사를 이제 다녀서 주니어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선배들하고 동료들, 후배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같은 일을 하면서도 회사에 관심을 받아서 인정을 받고 누군가는 반대로 실력도 없으면서 일하는 척 많은 사람도 봤고요. 네. 반대로 누군가는 실력이 있어 보이는데 그냥 제아에 묻혀 있는 그런 사람들 본 거예요. 네, 네. 그럼 저도 이제 회사에서 조직에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건 이제 회사원으로서. 네. 그러다 이제 액션을 잘해야 된다. 근데 이제 진짜 실력을 바탕으로 액션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책에 액션 히어로라는 게 있는데 네. 그걸 예전부터 쓰고 싶었는데요. 근데 이게 시간이 10년 동안 지나면서 회사 안에서 관심을 받거나 이런 걸 떠나서 네. 개인이 관심을 받아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안에 중심에 관심이 있었고 네. 그 관심을 이제 추구하지만 굉장히 어떤 사람에서는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관심종자, 관종이라는 단어로 한번 풀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종을 약간 좀 넓게 봤어요. 관심종자라는 이제 나쁜 의미에서 영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attention seeker더라고요. 그러면 관심을 찾는 사람이네? 네. 네. 그러면 나도 관심, 거기에 따지면 저도 관심 종자네? 라고 해서 관심 추종자라는 이름으로 좀 넓게 정의를 해봤고 어떻게 회사 안에서 혹은 회사 밖에서 아니면 마케팅으로서 아니면 네. 국가의 뭐 정부에서도 정책을 만들 거잖아요. 그러면 네.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할 거니까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정확한 책의 제목은 이제 관심 획득의 조건 이 정도가 될 건데 네. 이제 관종의 조건이라고 잡았습니다. 말씀도 이렇게 잘하세요. 네. 완벽하게 이해했어요, 진짜. 책을 읽고 왔으니까 네. 이 책이 어떤 책이다라는 것까지 느껴지는 네.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궁금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내셨는지? 네, 궁금해요. 그러니까 90년생이 온다에서 네. 이 책을 완전 초대박 내기까지 베스트라니까. 네, 어떻게 그 지내셨는지도 되게 궁금해요. 네, 저는 이제 사실은 육아휴직이었어요. 네네. 마지막 육아휴직 중에 책이 우연히 나와서 그 전에 쓴 책이거든요. 2014년도에 썼던 책이에요. 근데 그때 책이 나와서 팔리는 바람에 복직을 못했어요. 사실 회사 생활을 계속 하고 싶고 지금도 네. 왜냐하면 회사 생활을 그렇게 힘들어하진 않아요. 물론 힘든 것도 굉장히 많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와중에 육아휴직을 지금도 그냥 육아휴직 계속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마침 둘째가 태어나서 그때 또 네. 육아휴직 4년 차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평소에는 오늘도 아기 데려다 주고 그다음에 이제
운동 좀 하거나 이제 뒤에 바로 뒷산이 북한산이거든요. 아. 집 뒤에 50m가 북한산이에요. 와. 숲세권, 네. 예. 아파트, 네. 네. 아시죠? 네. 지금 1주택자, 네, 1주택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갔다가 이제 내려와서 가끔 강의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강의도 좋아해요. 네. 그래서 가끔 하고 이제 인터뷰하고 이 정도의 인생을 그냥 살고 있고 제가 뭐 특별하게 달라졌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한 아이, 두 아이 아빠고 그냥 동네 한량으로 조금 빨리 산악인이 됐구나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책의 앞에 둘째에게 이렇게 네. 쓰여져 있더라고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다른 가족들이 약간 소외감 느낄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 첫 번째 그 90년생이 온다에 그 써 있어요. 1쇄에는 안 써 있는데 8쇄부터 네. 이제 저희 사랑하는 아내이자 친구인 이제 아내 지혜와 첫째 딸인 지혜에게 바칩니다라고 썼어요. 근데 둘째가 태어나서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고요. 네. 그래서 꼭 제가 책 쓰기 좀 힘들어해서 어떻게든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이제 둘째 힘을 빌렸던 거죠. 얘 돌재기 전에 좀 쓰고 싶다. 다음 책이 나오려면 셋째.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저는 그 90년생이 온다부터 지금 관종의 조건까지 사회의 어떤 변화나 이런 사회적인 현상들 그리고 사람들의 그런 생각을 이렇게 되게 캐치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연히 이제 90년생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네. 우리가 바뀌어야겠네. 이 사람들이 이제 메인이 되겠네. 이런 인식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쓰게 됐고 관종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관심이라는 게 이거 얘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쓰게 되셨을 텐데 그런 사회적인 어떤 현상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포착하게 되는 건 어떤 순간에 되는지 궁금했어요. 네. 사실 그런 말씀 많이 주시는데 근데 저는 조금 좀 다르게 스스로를 생각하는데 제가 트렌드를 캐치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거나 뭔가 이걸 해서 책을 쓰거나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지금도 없고요. 네. 근데 뭐냐면 저는 약간 사회에서 굉장히 애매모호하거나 사람들이 약간 별로 비판 없이 쓰는 단어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예전부터. 90년생이 온다도 이들을 이해하고자 그런 게 전혀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책을 맨 처음에 쓰기 시작했을 때 이 분들을 처음 봤고 전 되게 젊다고 생각했거든요. 82년생인데 2012년도에 회사 온 지 5년밖에 안 됐으니까 젊은 축이잖아요. 대리 된 지 1년 차인데 이거 뭐가 달라 신입사원들. 좀 배워야 되지 않겠어? 까람 까야지 이렇게 해서 옛날 방식대로 하려고 했는데 약간 핀트가 다른 게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고 언어 생활도 달라서 그들이 쓰는 은어를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지금도 못 알아들을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위에 분들한테 그냥 이제 교육할 때 좀 넣어서 했더니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상을 이상하게 보고 젊은 애들 은어 쓰니까 약간 미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고 네. 이분들은 왜 저걸 모르지? 엄카 아카 이런 거에 모르지? 엄마 카드 아빠 카드 이런 거? 네, 상황이 맞아서 저도 몰랐죠. 네. 그래서 해석하고 있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연히 찾아보게 되니까 세대에 대해서 했는데 밀레니얼 세대라고 불리는데 저랑 그 세대가 똑같은 세대거든요. 근데 밀레니얼 세대가 몇 년부터 몇 년까지인지에 대해서 생각도 없이 그냥 쓰고 있어요. 한국은. 저는 이게 왜 미국의 개념을 왜 한국에 가져왔는데 왜 그대로 쓰지? 왜 비판 없이 쓰지? 그래서 그냥 저는 딱딱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그거를 70년, 80년, 90년 딱딱 나눠져 있고 뭐 피터 드러커나 이런 얘기듯이 이게 구분이 돼야지 분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준에서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냥 제가 보려고 쓴 책이었어요. 90년생이 온다는. 저는 진짜 한 권도 안 팔릴 줄 알았어요. 진짜. 네네. 그래서 잘해봤자 2쇄 정도 저는 사실은 잘 유명하진 않지만 2011년도에 책을 썼었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안 팔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책이 팔리기 어려운지 알고 있어요. 2쇄 찍기도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그 정도 생각해서 써서 약간 딱딱하잖아요. 90년생이 온다가. 리포트라고 많이 느끼시긴. 재밌게 읽었어요. 재밌었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폈는데. 네, 제가 보려고 그냥 쓴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였고 관종의 조건도 관종이라는 단어가 쓰인 지도 10년이 넘었는데 너 관종이지 하면 사람들이 당황해요. 예를 들면 관종이세요? 네. 네, 그러면 네. 완전.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근데 이렇게 저도 당황하는데 이유가 네. 두 가지라고 생각했어요. 책에 썼지만 두 가지 개념이 공존하고 있어요. 맞아요. 이 사람을 비판하기에 너 관심종자지, 너 관심병이 있는 쓰레기지. 예를 들면 이런 얘기로 쓴 걸로 시작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인정 욕구를 갖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인싸냐 식으로 약간 변화가 있는데 두 개가 같이 쓰이고 있어 한 단어에. 네. 저는 그거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진짜 이 사람을 비판하고 싶어서 관종이냐라고 하더라도
타격감 제로거든요. 음. 그런 식의 단어로 쓰인다고 생각해서 이거를 조금 다르게 봐야 되고 관심 추종자라는 의미에서 정말 관심에 대해서 어떻게 풀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된 책이고 뭐 제가 관종이라는 뜻을 한번 요걸 이용해서 한번 책을 써볼까 이런 건 전혀 아니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것도 좀 궁금했는데 책에 물론 말미에 좀 언급이 돼 있긴 한데 보통 이렇게 90년생이 온다라는 히트작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후속작도 좀 비슷한 맥락으로 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했는데 좀 사실 관종의 조건은 좀 다른 얘기로 네. 같잖아요. 어떠세요? 그거에 대한 후회는 혹시 없으신지 왜 그렇게 방향 선언을 했는지. 네. 네. 방향선은 아니고 처음부터 이 책을 쓸 생각이었습니다. 아 처음부터.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전책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 책이 나온 그날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그날 쓴 게 연구가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쓸지 몰랐는데 우선은 이제 뭐 관심 받아야 된다. 이 어린 왕자 얘기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보여야 되는 시대가 됐다라고 쓰기 시작했던 게 있는데 네, 예전부터 쓰고 싶었던 책이고 네. 이 책이 잘 됐다고 해서 모든 출판사 아니고 많은 출판사가 저한테 이제 그런 책들을 제안했었죠. 2000년생이 온다. 네, 그러면 이제 기본 빵은 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제 뭐에 2세, 3세도 찍었을 거고 전책처럼 잘 되진 못했겠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쓰고 싶은 거 하고 싶었고요. 저는 이제 작가로서 글 쓰는 건 힘들어하지만 모든 분이 힘들어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활을 하고 싶은 이유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해요. 네. 네. 예를 들면 이제 제가 감독이라고 영화 감독이라면 자본의 힘이 들어오면 제 마음대로 못 할 것 같아요. 어느 진짜 몇몇 감독님을 빼고요. 근데 제가 전작을 잘 된 걸 떠나서라도 가능하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게 제 책이라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교열이나 문제 이상이면 이상이 이제 편집자의 협력을 받겠지만, 그래서 글을 쓰고 싶습니다. 네. 네. 관종의 조건을 우리 다독다독 팀은 어떻게 읽었는지 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하시죠. 저는 오늘은 제가 그냥 말로 해볼게요. 네. 관종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의 의미가 정말 혼용되어 쓰여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인식을 딱 하게 됐어요. 맞아. 우리 사실 두 가지 뜻도 아니고 세 가지 뜻으로 쓰이는 것도 같고. 근데 관종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만 봤을 때는 우리가 흔히 SNS나 유튜브에서 만나는 관종들 아니면 이렇게 뭐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튀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겠지라고 되게 얕게 봤거든요. 근데 책을 읽을 때 개인적인 영역 그리고 사회적인 우리가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는 영역 그리고 또 마케팅적인 영역 또 국가에서 어떻게 이 관심에 대해서 관리하고 또 이렇게 뭔가 다스릴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영역으로 발전이 돼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사람들이 그냥 쓰는 것이 왜 그렇게 쓰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신 저자님의 말씀처럼 굉장히 섬세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쉬운 작업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무슨 법칙, 무슨 위계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쓰지 우리가 그걸 정의 내리긴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되게 차근차근 해내신 부분에 되게 인상적이었고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쨌든 우리는 엄마의 관심이라도 받아야 되고 또 상사의 관심이라도 받아야 되고 또 우리는 또 다독다독으로서는 또 여러분의 관심도 받아야 하는 만큼 되게 처세랄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실질적인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책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멋집니다. 네, 먼저 하실래요? 제가 먼저 할까요? 쏘았죠. 네, 네, 먼저 제가 먼저 제가 하겠습니다. 읽으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진 않아. 네. 네, 파시형님은 네. 제가 워낙 전 책을 너무 좋아했고 이번 네. 책도 너무 좋은데 일단 만나고 싶어서 일단 만나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90년대생 같은 경우 정말 쭉 읽혔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좀 딱딱해졌다고 하는데 저는 너무 재밌게 그냥 한 번에 읽힌 책이어서 책을 정말 잘 쓰시는 글을 잘 쓰시는 것 같게 느꼈는데 이 책은 딱 읽는데 진도가 생각보다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도가 되게 높잖아요. 그 책보다. 네. 그래서 이제 진짜 작정을 하고 이제 작가가 되기로 하셨구나 이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일단 그것도 좋았었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책이 더 기대된다는 일단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을 활용할 수 있는 좀 이게 좀 밀도가 높기 때문에
찬찬히 필요할 때마다 빼서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일단 이 책을 읽는 분들한테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좀 관종이라는 의미가 과거에는 좀 부정적인 의미가 강했지만 지금은 좀 바뀐 것 같아요. 이제 좀 긍정적인 의미로, 물론 두 개 다 갖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 관종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마케팅을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들은 돈을 벌기 위한 활동들일 텐데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여기도 좀 책에 나와 설명한 대로 뭐 국가도 있고 사회도 있고 개인도 있고 조직도 있을 텐데, 모든 분야에서 돈이 되는 것들로 연계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그만큼 많은 데이터하고 실제 조사한 내용들도 나오고요. 예, 리서치까지 하셨더라고요. 또 그래서 네, 돈좀 썼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이 돈이 책 가격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읽으면서 계속 질문 드리면서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네. 굉장히 굉장히 잘 쓴 책이에요. 네. 굉장히 밀도가 좋습니다. 예. 미처 못한 말이 있는데 네. 글쓰기에 대해서도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이, 관종에 대해서 500페이지 가량의 글을 쓰라고 하면 누가 쓰겠냐. 그러니까 맞아요. 사회적으로 관종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는데 10년이 됐다. 근데 이 언어가 어떻게 변했고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 관심이라는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논하시오. 근데 그 하나의 주제를 끝까지 끌고 가면서 굉장히 정말 깊고 넓게 다루는 이 글쓰기에 대해서도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사 논문들 보면 그러니까 네. 재미없잖아요. 근데 네. 박사 논문 수준인데 재밌어. 맞아요. 근데 돈이 돼, 또 내용도. 그럼 네. 그러니까 정말 리포트나 논문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네. 나 이런 사람이야. 단어 하나만 던져줘봐. 나 500페이지 써줄게. 뭐 이런 느낌. 네. 네. 저는 어떻게 읽었는지 써온 걸 읽어보겠습니다. 네. 사람들의 관심이 돈으로 연결되는 시대, 너도 나도 유튜브로 뛰어들어 구독, 좋아요를 외치는 시대, 바야흐로 관종들이 돈을 벌고 개인 인플루언서가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시대이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은 다양한 부작용을 낳았다. 오직 관심받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에 무리를 일으킬 만한 행동을 한다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삶을 망가뜨린다거나 등 관심이 돈으로 환산되는 시대의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이런 시대 상황을 조망하며 이몽택 작가는 관종의 조건을 통해 올바른 관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화두를 던진다. 작가는 그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눈에 띄어라, 내 줏대를 지키되 협력하라, 진실로 진실하게 행동하라, 선을 지켜라 라는 4가지 조건을 제안한다. 이 주장에 대한 근거로 다양한 사례들을 제시하는데, 한때 인기를 얻고 잘 나가다가 한 방에 망가진 브랜드나 유명인들의 사례를 통해서, 또 반대로 조용했다가 단기간 동안 성공한 사례들을 통해서 그 주장을 뒷받침한다. 여기서 다루는 사례들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무엇을 하면 되는지 또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 좋았다.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부분은 크리에이터들의 고민과 속사정을 이야기해준 부분이다. 특히 적당히 유명해지고 싶다고 고백하는 크리에이터들의 딜레마가 많이 공감이 되더라. 하지만 아직은 좀 더 유명해지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다. 다독다독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 네, 그래요? 작가는 모두가 관심을 원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이고 올바른 방식으로 관심을 획득할 것인가를 중점에 두고 이 책을 썼다 했다. 정말 그렇다.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관심병자가 아닌 관심 추종자가 되는 길을 배울 수 있는 책이다. SNS에서 유명해지고 싶다면, 지속 성장 가능한 크리에이터를 꿈꾼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네. 라고 써봤습니다. 네, 와. 네, 저 되게 재밌게 읽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어떻게 다 정리하셨지? 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너무 저도, 많이 들었어요. 저도 맞아요. 네. 진짜. 그리고 또 인용한 책들도 어마어마하고, 맞아요. 그 책도 다 읽어보고 싶어요, 막. 예, 그런 느낌이죠. 아,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예. 거죠? 네. 네, 뭐, 그러니까 트렌드도 다 깨고 계시고, 예. 네. 그러니까 저도 되게 그 크리에이터의 세계에 관심을 되게 많이 갖고 있고 실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저도 모르는 사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알 것 같은 이름들도 나오지만 이런 일이 있었어? 라는 것도 되게 많아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 수집하시고 정리하셨는지 좀 궁금했거든요. 네, 그냥 프리하게 말씀드리면 네. 그냥 책을 원래 잘 안 읽어요. 평소에는 안 읽는데 하나의 주제에 맞춰서는 굉장히 많이 읽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관심이라는 키워드가 있는 책들은 많이 없어요. 일부밖에 없거든요. 정말 그래서 힘들었는데 그 외적으로는 굉장히 연결해서는 많은 책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네. 있는 대로 다 읽었습니다. 먼저 네, 다 읽고 시작해서 되게 오래 걸렸던 이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알고 있는 트렌드, 그 다음에 유튜버들이 쓴 책들도 되게 많아요. 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약간 BJ로 잠시 활동했을 때 경험이 네네네. 있었거든요. 책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얼마나 싫었는지에 대한 경험이 또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경험들이 써 있다고 생각했고, 그냥 솔직히 처음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좀 다른 책을 생각했었어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관종은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쓰지? 왜냐하면 어떻게 쓰면 에세이가 될 수 있고 어떻게 쓰면 경제경영서가 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뭐부터 찾아봤냐면 고대부터 찾아봤어요. 예를 들면 관심으로 따지면 예를 들면 성에 대한 관심도 있고 네. 인류에 대한 생존에 대한 관심도 있고, 그러니까 뭐 점성술도 찾아봤고 뭐 종교도 찾아봤고 거기부터 찾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꿈은 그러니까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같은 책을 쓰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했다가 이제 한 일주일 만에 바로 포기했어요. 네, 도저히 제가 쓸 수 있는 책이 아니더라고요. 존경하고 하지만 아직은 깜냥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책들을 다 모으고 여기 보면 막 그 늑대개에 대한 얘기도 있고 네. 인류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그걸로 시작했다가 약간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 정도만 쓰면 되겠다. 그러니까 맞아요. 어떻게 책을 이제 몇 년간 쓸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정리를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몰입도가 또 장난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렇게 깊은 생각이 들어갔구나. 그러니까 보면서 딱 느껴지는 건 되게 네. 방대하다. 네. 하나의 주제인데 정말 이 싸글싸글 모아갖고 막 이 네. 주제에 파생되는 모든 것들을 다 집약해놓은 느낌? 네. 그런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사피엔스를 꿈꾸셨다고 하니까 이 책이 딱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그 지향점이 그랬었구나. 아. 그러니까 저는 되게 유튜버나 그냥 SNS 한 사람 입장에서 관종 보자 막 이랬는데 네. 아니었던 거였죠. 네. 네, 그래서 그 색을 지우려고 많이 노력해서 향기만 약간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저는 이제 책을 쓰는 데 입장에서 이 어쨌든 책을 읽는 사람이 재밌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의미가 없기보다 안 읽히면 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많이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부분을 남기고 이런 부분은 좀 나는 좋지만 네. 의미가 없는 부분은 지워야겠다 해서 좀 너무 아쉽지만 그런 건 좀 뺀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책은 두 가지 정도의 거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책은 유익하고요. 그렇죠. 대신에 그 중에 재미있는 책이 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하향으로도 책을 쓸 때도 어떻게든 제가 쓰고 있는 걸 쓰더라도 재미있는 책에 들어가는 게 제 목표라고 할 수 네. 있습니다. 네. 좀 현대를 사는 우리의 얘기여서 재미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